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릿 파이터 대장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늘도 원래 먼데이처럼 하락폭은 작았지만 오늘도 한국 주식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저도 오늘 좀 힘듭니다. 저는 2700 요 부근에서 약간 행보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거래 대금은 약 10조 오늘 10조 정도 유지됐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같이 뭐 1조 가까이 매도하니까 거의 90%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주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저리 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외국인들은 뭐 정보력 또 분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겠죠.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팹니다 지금. 그리고 기간까지 이렇게 패대기 쳐비니까 지수가 이렇게 밀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인들 막 많이 산다. 그리고 선물은 그렇게 뚜렷하게 외국인들이 앞에 매수 많이 했는데 매도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외국인 영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또 기관들은 우리 개인이 모르는 꿍꿍이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한 달 한 1조 정도 개인 돈을 주머니 돈을 털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올해 지금 오늘 2,600을 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그래서 장이 이럴 때는 항상 내가 어떤 종목이 지지선이 깨진다 즉 쏠림 현상이 순간적으로 확 나타날 그런 자리에 매도하고 노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디 오면은 내가 손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좀 계획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세를 계속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관에서 매도가 논다면은 종합지수는 조금 더 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투세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 주면 좋을 것 같는데 어제 같은 데도 금투세 뭐 보완한다 이러니까 또 많이 밀린 것 같는데 참 짜증이 많이 납니다. 금투세라도 좀 빠르게 뭐 유예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는데 일단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고 다우는 신고가 내고 바로 밀리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스닥은 그렇게 약간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대만도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보면은 일본도 한 4% 밀리 있고 독일 그나마 중국 상해, 심천, 중국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 그리고 원유는 70불 밑으로도 이렇게 달러를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환율은 뭐 이렇게 막 하락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자동차 또 조선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큰 영향을 안 받겠죠. 그래서 일단은 잘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개인들이 크게 손실 나는 것이 좀 없어야 됩니다. 한 종목당 뭐 30%, 40%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은 우리가 보통 물건이나 집 같은 경우는 쏠림 현상이 잘 안 나죠.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은 그냥 오르면 서서히 오르고 내리도 서서히 내리잖아요. 주식은 좀 달라. 주식은 이렇게 이 시소가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아파트나 뭐 물건 이런 게는 그냥 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리는데 급등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만큼은 이렇게 매도. 근데 여기 보통 주식이 이렇게 항상 균형을 맞춰서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는데 이것이 어떤 기울기가 처음에는 기울기가 조금 돕니다.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이때는 사람들이 약간 매도 쪽이 강하네 이렇게 기울기 정도 하다. 이제 여기서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급락 이렇게 기울어져 빕니다. 그래서 항상 플랜 B를 실행할 때는 여기서 실행해 줘야 돼. 하는 순간에 쭉 손실폭이 15%, 20%, 마이너스 15%, 20% 예산은 옵니다. 왜 그러나? 쏠림이라는 거지. 자, 쏠림 현상이 왜 나타나냐? 이것이 학습. 왜 우리 주택은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팍 오른다고 따라가지 않아. 팍 내린다고 매도 안 해. 근데 주식은 안 그래요.
왜? 많이 학습하고 집단지성으로 학습을 많이 해보고 많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쏠림의 순간에는 확 이렇게 지수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 쏠림이 났을 때 바로 손절 안 하면은 손실폭이 보통 20% 30%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럴 때는 이렇게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21선 위에서 이렇게 놓을 때는 이 종목이 이렇게 시소를 치면 안정적으로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21선의 밑에 가고 음봉이 한두 개 더 놓으면은 리가캠 바이오도 이거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 심텍처럼 이런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음봉이 녹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쭉쭉 간다는 것을 이 학습폭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기울기가 각도가 심하다, 그죠? 여기서는 서서히 하다가 쭉 이렇게.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은 그렇게 여기서 사실은 어제 같은 날 보면은 밴드에 어떤 사람이 물었던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모든 사람들의 학습 효과로 이거 불안하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물량을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더 놓으면은 학습 효과로 기울기가 갑자기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21선 위에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안정감을 가집니다. 만약 이 종목도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처음에는 조금 빠지다가 쭉 기울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재 관계없고, 자, 삼청당 제약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21선이 밑에 가고 처음에는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아까 기울기가 쭉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손절하든지 수익 실현하든지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죠?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서 손절 타이밍 놓치는 순간에 빠르게 그냥 20-30% 그래서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가죠. 자, 카페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도 이럴 때는 사람들이 다 안정감을 가지고 하다가 기울기가 딱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가 그런 자리. 하이닉스도 이럴 때는 사람들이 평행하네, 안정감을 주네. 자, 이렇게 하다가도 딱 이렇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죠? 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눈치챕니다. 이럴 때 되면 이럴 때. 거꾸로 보면은 강남 자리 21선이 머리 위에 있을 때 상당히 위험한, 그럼 이런 자리는 아까 말했듯이 시소가 처음에는 약간 기우는 자리잖아요. 그럼 빨리 대응하고 나와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다, 그죠? 일진전기도 이런 자리를 잘 놓치면 안 됩니다. 자, PNT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 급락해 서 나왔는데 지금 아직은 괜찮다, 그죠? 여기서 조금만 만약에 여기를 깨는 순간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에 하락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놓을 수 있습니다. 각도가 기울기가 쭉 할 때 같으면은 빨리 팔고 놓아야 됩니다. 저도 그 순간을 놓쳐갖고 손실이 20% 이런 되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런 데가 그런 자리, 그죠? 여기서 이런 자리, 각도를 기울기가 처음에는 천천히 문제. 처음에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각도가 좀 기울기가 여기를 놓친 순간에 쭉쭉 밀리는 자리를 낭떠러지 쭉쭉 할 때 미리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예 이런 행위를, 이런 종목이 안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지만은 또 지수가 또 어떤 또 종목이 악재가 생긴다든지 어쩌다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대응을 잘 해주면 좋지 않겠나. 우리나라 보통 종목이 한 지수 따라 한 80%는 움직입니다. 지수가 위로 가면 한 80%는 위로 가고 연동됩니다. 그러나 20% 정도는 지수 반대로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종목을 잘 뽑고 하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쭉쭉 밀리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종목 했던 거 GCL 이렇게 되면은 이럴 때는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20선 내려오면은 이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종목은 손절해도 됩니다. 자, 파토론 같은 경우는 아직 굳이
이 종목은 요 2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했기 때문에 오르고 다시 원위치 했다. 그죠? 이 종목은 SKC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가면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파르게 놓잖아.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긴장하고 뭐 갭 하락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준을 잡고 만약에 빨리 반등이 안 오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빠져놓은 것도 괜찮다. 자,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갔다 원위치 그냥 거의 본전 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아직도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도 현재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빠진 것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없다. 이런 거는 아주 괜찮다. 자, LG전자도 전혀 문제 없다.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국타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서히 기울다가 각도가 기울기가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를 깨면은 손절 이렇게 이 종목도 긴장합니다. 그리고 또 종목이 좋아 보이는 거 뭐 공부 정도 해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월봉 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우드랩 모기업이고 실적이 보면은 계속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주식으로서는 제일 먼저 선두로 치고 올라왔던 종목인데 현재 수급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이 종목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약간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지수는 하락해도 수급이 들어와 있고 실적이 좋다 보니까 여기를 만약에 지지되면은 약간 수급이 들어오고 장이 돌아오는 순간에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원래 제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했던 종목입니다. 클래시즈도 여기서 이야기했던 종목이 다시 왔다 갔다 수급 실적 이 종목도 여기를 주봉 월봉 여기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또 손절가 잡고 좀 좋아 보인다. SK네트워크스 역시 유효합니다. 여기 약간 수익 난 분들은 약간 불타기 해도 되지 않겠나. 대웅이라는 종목은 월봉, 일봉 이런 종목은 약간 좀 더 지켜보다가 지금은 들어가기는 그러고 약간 위에서 조금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손절가 잡고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 삼성생명은 12월 달까지 좋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들어가서 그냥 좀 12월 좀 길게 보고 이런 종목도 21선 정도 보고 좀 길게 보면은 더 가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자, 하나오선 같은 경우는 가시 왔다. 근데 수급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같이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도 되지 않겠네 생각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하락폭이 깊고 지수도 현재 2600, 2580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좀 길게 보면은 사도 되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LG전자 봅니다. LG전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기관들도 옛날에 조금 약간 수급이 들어오다가 오늘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에 비해서는 빠르게 반등이 논다 그죠?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지수가 좀 많이 밀렸을 때 혹시 내일 지수가 급등이 논다, 반등이 논다 생각하고 매수 해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 LG전자 같은 경우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은 급락에서 첫 양봉, 급락에서 첫 양봉 이런 자리도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고 여기 정도 15만 1,000원 정도 하락하면 손절 잡고 약간 이렇게 갭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뭐 16만 2,000원 이렇게 보고 오늘 같은 날 사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저 책에 보면은 급락에서 첫 양봉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급락에서 첫 양봉.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저점 깬다 하면 손절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오늘 종가 매매 내일 단기 반등을 보고 매수할 수 있던 종목들은 아까 이 정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LG전자. 참고로 저는 LG전자를 해물 주식 선물을 조금 약간 많이 좀 이렇게 종가 부분에서 매수했습니다. 앞에 아까 기울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죠?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밋밋하게 빠지더라도 밋밋하게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쭉 빠지는 경우, LG전자 같은 경우 이런 자리에서 순간에 뭐 급등한 후에만은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런 자리거든요. 약간 이런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처음에는 밋밋하게 흐르다가다 쭉 빠진 자리, 그런 자리를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여기 기울다가 쭉 빠지니까 여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20% 30%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5% 정도에서 잘라주면은 내가 편하잖아요. 주식 차트에서 역배열되면은 그런 자리에서 수익 나시면은 수익 실현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맞다. 지수가 계속 삐리삐리 하면은 SK텔레콤, KT가 계속 뭐 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지수가 다시 턴을 한다면은 SK텔레콤, KT 종목은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네이버 밴드에 요 제가 대입장 주식 아카데미, 그리고 여기 밴드에 질문하면은 제가 특별히 한 경우 없으면 다 답변을 해줍니다. 자, 살아남아서 강남에서 집 삽서 만나기로 하고 다음 주 일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 날도 영상을 하나 어젠가 하나 찍었는데 또 잘 편집해서 토요일 하나 올라갈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